최근 전국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의원들에게 개인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또다시 터져나오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의 한 폐차장에서 차량 수백 대가 불에 타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진화 장비나 뒤늦은 재난 문자 발송 등 취약한 화재 대응 시스템을 드러냈습니다. 도내 22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위치 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방역과 검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틀만 하면 나오는 쟁점 중 하나가 도의원 보좌관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도의원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제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도의원들은 이를 마치 보좌관 한 명씩을 두는 것처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 논란입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지방의원들에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배정하고 이들을 지방 공무원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상 전라북도 의회는 이를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한테 배정되는 인력이네요. 예, 지금 봐서는 그렇게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최근 전국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다시금 의원들에게 개인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명목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다는 것인데 현재 의회 조직 구성을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별로 4급 서기관들이 전문위원으로 배속돼 있고 팀장급 사무관과 더불어 서너 명의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외부에서 상임위별로 3명씩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채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에는 현재도 의원 한 사람당 2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 조직에 배속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돕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하려는 의원 개인 비서관이 국회의원들의 비서관 제도를 답습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개인 보좌관이 그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하는 수행 또는 조직 관리 역할을 할 그럴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출발해 사실상 월급인 의정활동비를 셀프 인상해온 지방의회. 의원 필수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와 입법의 전문성은 왜 꼭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네, 이번엔 앞서 보신 소식이죠. 오늘 전주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일대를 뒤덮은 검은 연기에 2시간 가까이 큰 혼잡을 빚었는데요. 폐차장 방제 규정은 허술했고 전주시는 뒷북 대응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층층이 쌓아올린 차량 더미가 불길에 휩싸였는데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늘 높이 솟구친 매연에 주변 일대는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간간히 터져나오는 폭발음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화재 나고 한 10분경부터 계속 뻥뻥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나요. 전주 팔복동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차량 더미에서 치솟은 불길은 폐차 연료통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염으로 변해 초기 진화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불이 연소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연료가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뭐 펑펑 소리가 나고 300대가 넘는 차량이 쌓여 있는 폐차장에 불 끄는 장비라고는 소화기 석 대가 전부.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허둥댔고 그 사이 차량 절반가량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여기는 그 면적 그런 걸로 봤을 때 소화기 3대만 비치가 되면 소방시설이 완비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폐차장 방제 규정도 허술한데 전주시의 뒷북 대응은 한술 더 떴습니다. 5km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될 정도로 대형 화재인데도 재난 문자는 1시간이 넘어서야 발송됐습니다. 이게 실제 불이 난 건지 아니면 규모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걸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지 그런 걸 해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시간은 조금 소요는 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조금 넓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지만 부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몰랐죠. 어떻게 알아 내가 밥해갖고 육개장 한 그릇 하려고 육개장 하나 끓여갖고 문자를 받았어요. 아까 다 타고 나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관할 구청도 조만간 폐차장 화재 안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스타 항공의 노선 운항 중단과 임금 체불 사태에 이상직 의원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이스타 항공 노동자 1,600여 명이 넉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렸는데도 원만한 매각 협상을 이유로 체불 임금 포기를 종용한다며 창업주의자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직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당선된 뒤에는 전국 청년들을 해고했다며 이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도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노동계가 상용차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전라북도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전라북도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심화하고 있는 상용차 산업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요구하고 정례적인 민관협의회 개최를 건의했습니다. 도내에는 현대와 타타 등 상용차 업체가 밀집해 있는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국내외 판매가 막혀 생산량이 급감하고 고용 불안의 우려가 높습니다. 도내 22번째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위치 추적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감염원을 찾지 못하다 보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방역과 검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22번째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 찾기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도 보건당국이 여고생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를 확인했지만 감염원이 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달 들어 전북을 벗어난 적이 없고 기존 진술과 다른 장소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자진 신고한 룸카페와 신발가게 방문자 등 60여 명도 추가로 바이러스를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염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무증상 감염 위험이 높은 젊은 층이 변수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전파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가야 될 장소인지 그렇지 않은 장소인지 구분을 할 줄 아는. 이에 따라 도내 방역과 검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영업 탓에 검사받기 어려운 유흥과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별도의 무료 익명검사를 추진합니다. 또 룸카페 등까지 방역 여부를 감시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운영 제한 행정명령 업소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활 속 거리에서 사회적 거리 수준의 방역을 강화하는데 저희 도청 2분의 1 직원이 주말에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으로 나가도록. 감염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주말이 확산의 고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보건당국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전주를 거쳐 남원으로 이동했던 방글라데시 출신 30대 남자가 양성으로 확인돼 전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한 공항버스에 동승한 승객 등 15명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늦춰졌던 공공기관 채용 시험이 속속 재개되면서 방역이 비상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내일 전주에 있는 10개 학교 190개 시험실에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응시생 3,700여 명이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내일 전주 영생고와 한일고 등 시험장 2군데에서 수험생 624명이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라며 만일에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 강의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등록금 반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등록금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간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학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조차 없어 각종 안전사고의 무방비 상태죠.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만 남게 되고 다시 슬럼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에 공동관리로 안전사고까지 예방하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실에 도움을 요구하는 전화가 울립니다. 가동 113호.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바로 현장에 도착해서 누수 부분을 확인하고 장마철 전기 합선 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군산시의 경우 전체 세대의 3분의 2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은 30년이 넘는 노후시설입니다. 관리실도 없다 보니 방범 등을 비롯한 공동시설은 물론 집안의 전기 등 잦은 고장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부집에서 막 전기가 해가지고 불나는 줄 알고 주민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 부분에 있어서 제일 전화가 많이 오고요. 이번 달부터 주민이 부품을 구입하면 인력을 파견해서 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이다 보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공동주택들. 통합관리가 안전도 지키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막을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1차 심사가 시작되면서 전라북도의 8조 원대 예산 확보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신규와 계속 사업 1,200여 건에 8조 1,700여억 원을 산출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현안 사업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달 말에는 도내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과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현장 평가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지원 보조금이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해 보조 사업 925건 3,573억 원의 성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의는 서류 점검뿐 아니라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 소득 금고의 융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